지금 출국 수속을 마치고 저와 함께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옆에 보면 물과 숯불을 쳤습니다. 정도 남았는데 추가 여기 잘 있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요. 옷을 닫아놨어요. 안녕하세요. 중국어면 연락해 다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많은 분들께서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우리 이쁜이 후추랑 같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추랑 같이 출연하게 된 이유는 이거를 저도 빨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데리고 중국으로 입국하기, 출국하기 이게 상당히 자료가 부족했어요. 저도 자료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실제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런 걸 정보를 찾는데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양이, 강아지를 데리고 중국에 출국하기, 한국에서 중국으로 데려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순서는 먼저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간단하게 내용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초간단 요약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중국으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 확신이 서신 분들을 위해서 상세한 내용,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어디서 확인하면 가장 정확한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후추가 들어오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세 단계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초간단 상세 내용입니다. 요약본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려요? 그리고 얼마나 들어요? 비용은 얼마인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달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비용은 49만원, 한 5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되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다시피, 먼저 마이크로칩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 2달 전에 시행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총 2번을 맞아야 되는데, 이 사이의 간격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제 항체가 결과가 0.5 IU 이상이 되어야 출국을 할 수가, 테스트를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 백신 및 내부 구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검역 증명서를 출국 일주일 전에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출국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초간단 요약본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비용과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중국으로 애완동물을 데리러 가기로 결심을 하신 분, 상세하게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상세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가장 정확한 거는 보시면 이제 수입국의 검역기관이 가장 정확해요. 이제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이게 여기가 이제 중국
세관입니다. 중국으로 수입을 하니까 중국 세관의 발표 내용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차선적으로 택할 수 있는 건 중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데 밑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게 수출 동물 민원실이 정확합니다. 이쪽으로 여기 번호가 있거든요. 1터미는 수출 동물 민원실 032-740-2660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런 최근 상세한 내용들을 메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 그때 그 시기에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바로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도 이쪽에서 메일로 받은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은 1회 입국 시 1인당 한 마리만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뭐 한 명당 2마리, 3마리까지도 이렇게 수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칩 이식이 필수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마이크로칩 이식이 필수인가?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리고 ISO 11784, 11785 타입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마이크로칩이 해당이 되고요. 반드시 내장형이어야 합니다. 외장형이면 이제 이 동물에 대한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장형이어야 합니다. 이건 어디서 하냐? 동물병원에서 가능합니다. 한 3만 원 이내로 마이크로칩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2회 맞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1회였는데 5월 1일부터 19년 5월 1일부터 2회로 변경이 되었고 광견병 항체가 검사 전 체열 전에 2회를 실시해야 되고 유효기간 1년만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광견병 예방접종 유효기간 백신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1년 동안 2회를 체열하기 전에 2회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중국 수입국 지역별로 또 다르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독 백신이 인정이 안 되고요. 2회를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광견병 예방접종과 두 번째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간격은 규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체열 당일날 한 번 더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상당히 놀라웠는데 당연 그 동물병원의 수의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더 자세히 숙지하고 계셔서 체열 당일날 한 번 더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연장선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은 후 항체크 검사가 결과가 0.5 값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도 이 내용은 이제 결과지는 체열 후 1년간 유효합니다. 그리고 2차 광견병 백신일 이후에 같은 날 실시가 가능하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중국이 인정한 실험실이 총 4곳입니다. 이 4곳도 이쪽에 아래 첨부 파일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내용도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내외부 기생충 처치와 이제 종합 백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라 저는 이제 구충제를 이제 목에 바르는 타입 있잖아요. 그것만 외부만 처리를 하고 종합 백신은 예전에 맞췄던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하였고 따로 이때 추가적인 처치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권장사항이니까 최대한 말을 잘 듣는 게 좋겠죠. 이것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기관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제 정보기관이면 수출국, 우리나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데려가는 거니까 한국의 검역기관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인천공에서 출국을 하실 텐데요. 이제 출발 당일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 이제 준비물은 제출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밑에 안내 드릴 거고요. 반려동물을 동반하셔야 되고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마이크로칩을 이제 확인을 해요. 이제 마이크로칩 이식한 부위에 이 마이크로칩 인식기를 갖다 대면 마이크로칩 번호와 우리가 제출한 서류가 일치하는지 이 테스트를 하니까 반려동물을 꼭 가지고 가시고요.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급 수수료가 10,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공 예약 정보, 이제 예약 정보가 필요하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2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1부는 이제 중국 입국할 때 중국 세관에 내야 되고요. 1부는 이제 출국할 때 이제 항공사 카운터에다 하면 이제 이 항공사에서 이런 애완동물 운송 서약서, 이 애완동물을 내가 위탁을 해서 중국 그 비행기를 탔는데 이상이 생기면 그 책임을 항공사에 묻지 않겠다, 뭐 이런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것과 이 검역 증명서를 같이 동봉을 해서 이제 애완견 케이지에 이렇게 해서 스탬플러로 봉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위에 묶어줘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찝었거든요. 뭐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는 뭐 따로 확인하지 않고 원본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품종과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 정보가 되어 있고 어디로 언제 출국을 하는지 그리고
알맞은 처방이 다 되었는지 이제 한국 정부가 인증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운송 서약서는 별 내용은 없어요. 이제 애완동물 종류랑 서류를 소지하였다, 안내를 받았다, 생후 8주가 지났다, 임신 중이 아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공격적이지 않다, 뭐 이런 정도로 비상시에는 밖에서 열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후추를 실제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추 이번에 진행하면서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름 후추, 고양이고 중성화하였고 러시안 블루고 이제 털은 보시다시피 회색이고 이제 마이크로칩 넘버 이렇게 후추의 거의 뭐 인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번에 진행한 내용들을 보면 먼저 여기 2018년 3월 3일날 입양을 했습니다. 이제 8월 2일날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면 이렇게 서류를 항상 받아야 합니다. 이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인데 서식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1차 받았을 때 서류여서 그때는 이제 동물병원에서 옛날 서류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병원을 가면 이렇게 바뀐 서류, 이거는 2차 때인데 2차 때 받은 건데 서류가 내용이 몇 가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이크로칩 이식일이 밑에 있어요. 이제 마이크로칩을 옛날에는 마이크로칩 있음 없음 이렇게만 체크하게 되어 있으면 이제는 있음 이식일까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숙지해 주시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이제 아까 내용 중에 예방접종이랑 기생충 처치 내역이 권장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그 내용까지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밑에는 그냥 기타 예방접종 내역이라고만 써 있었죠. 근데 그 내용까지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의 최신 버전의 양식이 서식이 있는지, 없으면 이거를 제가 밑에 남겨드리는 링크를 다운받아서 서식을 출력해 가시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칩 이식입니다. 초소형 마이크로칩이 있는 데를 일부러 찾아가서, 평소에 다니던 동물병원이 아니라 그쪽에 찾아가서 했는데 만져지더라고요. 이제 등 쪽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이크로칩인지 딴 건지 모르겠는데 딱딱한 게 되게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마이크로칩 이식의 선후 조건은 없지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가장 먼저 하고 예방접종이나 다른 처치들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칩이 그 처치한 동물이 얘라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에 했으면 혹시나 서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이 친구를 예방접종을 하고 이 서류를 꾸렸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도 이 사실을 늦게 알아서 마이크로칩을 첫 번째 광견병 예방접종 이후에 했는데도 큰 탈은 없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아까 보시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2회 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광견병 예방접종 두 번째 예방접종과 체열일이 같은 날입니다. 광견병 항체가 검사가 저는 9일 후에 나왔어요. 9월 2일 날 신청을 했는데 9월 11일 날 나왔죠. 이게 또 중간에 연휴가 껴여 있거나 이제 영업일에만 계산을 해서 10일 이내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이렇게 서류가 나옵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 언제 했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칩 번호 여기도 들어가고요. 어느 백신을 맞았고 뭐 이런 내용 있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항체가. 항체가가 41.59죠. 이게 0.5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찾아보니까 이 광견병 항체 검사가 안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다시 광견병 주사를 맞고 다시 광견병 항체 검사를 하고 이래서 비용도 되게 많이 소모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후추는 다행히도 거의 9배가 높은 수치가 나와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높은 걸 보면 이런 그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확률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건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을 왜 쟀냐면 케이지랑 동물이 합한 무게가 7kg 이내가 돼야 이제 기내에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위탁선을 맡겨야 되니까 이걸 주의해서 저도 간식을 좀 줄이고 로얄 캔린에서 나오는 체중 조절용 사료를 먹였어요. 그래서 후추가
되게 근데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체질 조절용도. 돌려야 좀 잘 시간이 넘었는데 이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출국하기 한 일주일 전에 저도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해서 후추를 데리고 구충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권장사항이지만 말을 최대한 잘 듣는 게 좋으니까 진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검역증명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일 전에 찾아가서 검역증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미리 하기를 추천드리냐면 항공사 이제 티켓팅 하시는 직원도 동물 수속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체크인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저는 검역증명을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래 걸렸고 가능하다면 여건이 된다면 사전에 미리 검역 9개월 방문을 하셔서 검역증명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애완동물 운송서약서 그리고 10월 5일날 인천에서 항저우로 저는 입국을 했습니다. 이제 입국을 할 때 이거는 이제 그 항공사 그 지상직 이제 티켓팅 해주시는 분께서 보여주신 건데 이거는 사실 내부 문서라고 노출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께만 살짝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는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고 추가 운임이 11만원 이렇게 11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이런 서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서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양식을 이제 밑에 링크에 달아 놓을 테니까 꼭 작성을 해서 가면 이제 검역하는데 상당히 빠르게 처리가 돼서 저도 이제 항저우 입국해서 한 30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담당자가 이거를 작성해 가니까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잘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중국 세관에 신고하는 건데 별 내용은 없어요. 이제 이름이랑 작성법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저도 후추 이렇게 데려오면서 정말 알아보기가 힘들고 걱정이 많았는데 여러분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꼭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모든 자료는 구글 드라이브로 해서 첨부 파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많이 참고를 하시고 제가 대신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은 이제 저에게는 책임이 없으니까 제발 꼭 중국 세관, 가장 정확한 중국 세관에 확인을 하시고 중국 대사관에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검역기관, 동식물 검역기관에 꼭 확인을 하셔서 애완동물을 중국으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국 오면 연락해 다운이었습니다. 후추 안녕. 인사해.